제5편 1.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의 인연을 맺어준 이래 이렇다 할 뚜렷한 원인도 없는데 이전대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은인 이오시프 알렉세예비치에게서 계시받았던 진리를 마음 깊이 굳게 믿고 있었고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골몰했던 자기 완성이라는 내면적인 일에 대한 노력도 처음에는 꽤 감미로운 것이었으나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와 약혼과 그리고 요시프 알렉세예비치의 사망 후 이 소식은 거의 동시에 그의 손에 들어왔었다. 이전의 생활의 아름다움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생활의 껍질뿐이었다. 그 저택과 지금은 어느 고귀한 인물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요염하게 빛나는 아내와 온 빼째려 부르고 시와의 교제와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관직,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혐오를 피에르의 마음에 불러일으켰다. 그는 일기를 쓰는 것도 그만두고 조합원에 섞이는 것도 피하고 또다시 클럽 출입을 시작하고 포금을 하기 시작하고 독신과 패거리에 섞여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백작 부인 엘레나 바실리예브나까지도 엄격한 충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피에르는 아내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떠났다. 모스크바의 광대한 저택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용모가 시들어 빠진 혹은 시들어 가고 있는 공작영예들과 무수한 하인들을 보았을 때 또 마차를 타고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금빛 법의 앞에 수없이 많은 촛불이 반짝이는 이베르의 교회당이며 발자국 하나 나이지 않은 눈 덮인 끄레멀리 광장이며 거리의 썰매와 시프세프 브라조크의 빈민구를 보았을 때 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유유히 자기 생애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스크바의 늙은이들과 귀부인들과 모스크바의 무도회, 모스크바 연구 클럽들을 보았을 때 마치 그는 조용한 부두에 닿은 듯한 푸근한 기분이 들었다. 모스크바에 왔을 때 그는 마치 오래 입던 자리옷을 걸치기라도 한 것처럼 평안하고 따뜻하며 숙친한 동시에 지저분한 기분이 들었다. 모스크바의 사교계는 노인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주는 손님으로서 피에르를 맞아 주었다. 모스크바의 사교계에서는 피에르는 참으로 애교 있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쾌활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기인이며 또 조심성은 없으나 친절한 옛 러시아식의 나리로 통하고 있었다. 그의 지갑은 언제나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만인을 위해서 개방돼 있기 때문이었다. 자선 연극, 서투른 그림과 조각, 자선단체, 집시, 학교, 연회, 유흥, 비밀공제조합, 교회, 서적 등 어느 누구도 또 어느 것도 그에게서 거절을 받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만약 그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의 후견을 맡고 있는 두 친구가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송두리째 헛부려 버렸을런지도 몰랐다. 클럽에서도 그가 끼지 않은 만찬회나 야회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마르고 주를 2병 비우고 난 뒤
자기 소파에 들썩 주저앉으면 그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잡담이며 쟁론이며 농담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논쟁이 벌어져도 그가 가서 그 선량한 미소를 띠고 익사를 한바탕 부리면 그것으로 곧 화해가 성립되었고 비밀공제조합의 식당도 그가 없는 경우에는 지루하고 활기가 없었다. 독신자만의 만찬이 끝난 뒤 들뜬 기분이 된 배들의 간청에 못 이겨 그럼 어디 한번 함께 나서볼까 하고 그 선량하고 감미로운 미소를 머금으면서 일었으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와 하고 의기양양한 자목 기쁨에 넘친 환성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무도회에서는 남자가 모자랄 때에는 춤을 추기도 했다. 젊은 부인들과 아가씨들은 그를 좋아했다. 별로 누구의 비위를 맞춘다든가 하지도 않고 누구에 대해서나 한결같이 상냥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만찬 뒤가 그러했다. 저분은 매력이 있는 분이지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들은 소곤거렸다.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우글우글 들끓고 있는 종류의 인간, 실험 없이 유유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퇴직 시종관의 한 사람이었다. 만약 7년 전 그가 외국에서 막 돌아왔을 당시에 누군가가 그를 보고 당신은 아무것도 탐구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나아갈 길은 벌써 굳게 다져져서 영원히 결정되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버둥대도 결국은 그와 같은 경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것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깜짝 놀라 소스라쳤을 것이다. 그런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의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마음으로부터 희망하고 있던 그가 아니었던가. 때로는 나폴레옹이 되기를 바랐고 때로는 철학자가 되기를 바랐고 때로는 나폴레옹을 능가할 만큼의 대전술가가 되기를 몽상하기도 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타락한 인생을 개조하고 자기를 완성으로 이끌려고 열망하였고 또한 그 가능을 생생히 보았던 것도 그가 아니었던가. 학교며 병원을 세우고 농노를 해방하려고 했던 것도 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러한 모든 것 대신에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가진 부유한 남편이며 잘 먹고 잘 마시고 우도서의 단추를 끄르고 가볍게 정부를 욕하기 좋아하는 퇴직 시종관이며 또 모스크바 영국 클럽 회원이고 모스크바의 사교계에서 누구에게서나 호감을 사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의 자기가 7년 전 자기가 그처럼 경멸하고 있던 바로 그 모스크바의 퇴직 시종관이란 생각에 오랫동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이따금 그는 이것은 다만 잠시 동안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잠시 동안 이런 생활을 해볼 뿐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했지만 벌써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머리털이 모두 성하였을 무렵 그저 잠시 동안 하고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클럽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갈 때에는 한 개의 이도 머리카락도 없이 되어버렸던가를 생각하고 그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이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뽐내고 있을 때에는 자기만은 전혀 다르며 특히 전부터 경멸하고 있던 다른 퇴직 시종관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저속하고 우매한 패들이며 자기네 처지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줄곧 불만을 느끼고 있다. 줄곧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뽐내고 있을 때에는 그는 이렇게 혼자 말을 했으나 교묘한 기분이 된 순간에는 그렇지만 어쩌면 나의 동료들도 모두 나처럼 바둥거리고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자기의 길을 찾으면서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환경, 사회, 혈통 등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불가항력에 지배되어서 나 같은 경지에 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고도 생각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잠시 살고 있는 동안에 운명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동정하게 되었다.